이 영상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창작 드라마이며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변제 2년차. 매달 빠짐없이 110만 원을 납부하던 45살 박진우 씨. 남은 변제 기간 1년, 이제 곧 면책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던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듭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형이 건넨 말 한마디가 그를 다시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진우야, 아버지 재산 상속 포기해야 할 것 같아. 빚이 좀 있더라. 상속? 빚? 개인회생 중인 자신에게 이게 무슨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며칠 후 법원에서 날아온 통지서 한 장. 상속 재산 변동 사항을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을 받으면 변제금이 올라갈까요? 포기하면 괜찮을까요? 박진우 씨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병원 연관실 앞 복도. 낮 진우가 벽에 기댄 채 멍하니 서 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고 검은 양복, 주머니에는 구겨진 휴지가 가득합니다. 중얼거리며 아버지 이렇게 갑자기 가시면 복도 저편에서 형 박진혁 49살 이 피곤한 얼굴로 다가옵니다. 진우야, 잠깐 얘기 좀 하자. 고개를 들며 형, 무슨 일이야? 한숨을 쉬며 아버지 통장 정리하다가 좀 복잡한 게 나왔어. 복잡하다니? 목소리를 낮추며 대출이 있더라. 그것도 좀 많이. 진우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얼마나? 8천만 원 정도. 아파트 담보대출이랑 신용대출 합쳐서. 눈을 감으며 헐 아버지 아파트 시세가 2억 정도 되니까 상속받으면 우리 둘이서 나눠서 각자 6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급하게 형, 나 지금 개인회생 중이야. 변제 2년 차고. 놀라며 뭐? 그게 무슨 소리야? 3년 전에 신청했어. 사업보증 잘못 썼다가 빚이 2억 5천 넘게 됐었거든. 지금 매달 110만 원씩 갚고 있어. 난감한 표정으로.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나도 모르겠어. 상속받으면 법원에 신고해야 하나? 아니면 포기해야 하나? 포기하면 네 몫이 다 내 쪽으로 오는 건데 그건 또 형으로서 미안하고 머리를 감싸 쥐며 형. 미안해. 나 좀 생각 좀 해볼게. 장례식장 로비. 저녁 진우가 구석진 의자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개인회생 중 상속, 변제 중 재산 증가 같은 키워드들이 보입니다. 아내 혜린이 따뜻한 커피를 들고 다가와 옆에 앉습니다. 여보, 커피. 받으며 고마워. 무슨 생각 그렇게 해? 아버님 일로도 힘든데 형이 그러는데 아버지가 대출이 좀 있으셨대. 대출? 8천만 원. 근데 아파트 시세는 2억이니까 상속받으면 우리가 6천 정도는 받을 수 있대. 조심스럽게 그럼 좋은 거 아냐? 우리 지금 변제하느라 힘든데 그게 나 지금 개인회생 중이잖아. 재산이 늘어나면 변제금이 올라갈 수도 있대. 놀라며 그럼 110만 원이 더 올라간단 말이야? 모르겠어. 검색해봐도 명확한 답이 안 나와. 어떤 사람은 신고만 하면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변제금 재산정된다고 하고 그럼 상속 포기하면? 고개를 젓으며 그럼 형이 다 받게 되는 건데 형도 애들 대학 등록금 때문에 힘들어. 내가 포기하면 형한테 1억 넘게 가는 건데 그것도 미안하고 법원에 물어보면 안 돼? 그래야 할 것 같아. 월요일에 바로 전화해볼게. 진우의 회사 사무실. 월요일 낮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가 쌓여 있고 진우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조용히 법원에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전화기에 대고 여보세요. 수원회생 법원 개인회생 계속 담당 부서 맞나요? 네, 맞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지금 개인회생 변제 2년 차인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 문제가 생겼습니다. 상속 재산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아버지 아파트가 있는데 담보대출도 있고 해서 순수하게 받을 수 있는 게 6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금액이면
즉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채권자 집회에서 변제 계획 변경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당황하며 변경이요? 그럼 매달 내는 돈이 올라간단 말인가요? 법원과 채권자들이 심리에서 결정합니다. 상속받은 재산만큼 변제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절박하게 그럼 상속 포기하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상속 포기도 재산 변동 사항에 해당하므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포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에 통지하지 않으면 불성실 변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며 그럼 2주일 안에 신고하면 되나요? 상속 개시일로부터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셔야 합니다. 늦어지면 절차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끄는 진우는 책상에 얼굴을 묻습니다. 속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상속받으면 변제금 올라가고 포기하면 형한테 미안하고 옆자리 동료 김대리가 지나가다 멈춰 섭니다. 팀장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억지로 웃으며 괜찮아요. 아버지 일로 좀 정신없어서 조문 못 가서 죄송했습니다. 힘내세요. 고마워요. 집 거실, 저녁 진우와 혜린이 식탁에 마주 앉아 있습니다. 딸 서연은 방에서 공부 중입니다. 법원에서 뭐래? 즉시 신고하래. 상속받든 포기하든 무조건 신고해야 한대. 그럼 변제금이 올라가는 거야? 가능성이 있대. 채권자 집회 열어서 다시 심리한대. 걱정스럽게 지금도 110만 원 내느라 빠듯한데 더 올라가면 우린 어떻게 살아? 나도 알아. 그래서 고민이지. 그럼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괴로워하며 근데 형 생각하면 형도 조카들 대학 등록금 때문에 대출받아서 힘들어. 내가 포기하면 형이 1억 넘게 받는 건데 그 돈에 대한 세금이며 뭐며 형도 부담이야. 하지만 우리 형편이 먼저잖아. 서연이도 내년에 대학 가는데 알아. 근데 형제 사이에 돈 문제로 갈라서는 건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시던 거야. 손을 잡으며 여보, 우리가 먼저 살아야 형도 도울 수 있어. 지금 욕심 부리다가 변제 실패하면 그게 더 큰 문제야. 그래도 이때 방에서 나온 딸 서연이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갑니다. 엄마, 아빠,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 들렸는데 억지로 웃으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공부해. 할아버지 일 때문에 힘드시죠? 괜찮아요. 저 장학금 받을 수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울컥하며 그래, 고마워. 아빠가 해결할게. 서연이 다시 방으로 들어가자 진우는 눈시울을 붉힙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애들 앞에선 괜찮은 척 해야 해. 근데 진짜? 모르겠어. 뭐가 맞는 건지. 형 진혁의 집 거실. 주말 오후 진우가 형을 찾아왔습니다. 형수는 잠시 외출한 상태입니다. 커피 마셔. 응. 형, 나 상속 포기하려고. 놀라며 뭐? 왜? 법원에서 신고하래. 상속받으면 변제금이 올라갈 수도 있대. 그래도 6천만 원인데. 그냥 날리기엔 너무 큰 돈 아냐? 나도 알아. 근데 지금 110만 원도 빠듯해. 더 올라가면 못 버텨. 미안한 표정으로 진우야, 형이 미안하다. 네가 힘든 거 알면서도 손을 저으며 아니야. 형 잘못 아니야. 내가 보증 잘못 쓴 게 문제인데 뭐. 그래도 형제끼리 이러면 아버지가 슬퍼하실 것 같아. 형, 나 괜찮아. 1년만 더 버티면 면책이야. 그때 되면 새 출발할 수 있어. 지금은 이게 최선인 것 같아. 한참을 고민하다가 알았어. 근데 나중에 형이 여유 생기면 꼭 도와줄게. 고마워, 형. 법무사 사무실. 며칠 후 진우가 상속 포기 상담을 받기 위해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서류를 보며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 신고하시면 됩니다. 가정법원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럼 개인회생법원에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재산 변동 사항 미신고는 불성실 변제로 간주돼서 개인회생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놀라며 취소요? 네. 개인회생은 성실하게 변제하겠다는 걸 전제로 인가받은 거잖아요.
재산 변동을 숨기면 신의 성실 의무 위반입니다. 그럼 포기한다는 것도 신고해야 하는군요. 당연합니다. 포기 여부와 상관없이 상속 개시 사실 자체를 신고하셔야 해요. 안 그러면 나중에 들통나서 큰일 납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습니다. 그럼 절차 진행 부탁드립니다. 수원회생법원 민원실 2주일 후 진우가 재산 변동 신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혜린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걱정스럽게 이거 제출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법원에서 검토하고 필요하면 채권자 집회 열린대. 근데 상속 포기했으니까 변제 계획은 그대로 유지될 거래. 정말? 다행이다, 응. 법무사가 그러는데 상속 포기는 재산 증가가 아니니까 변제금 조정 사유가 안 된대. 그럼 계속 110만 원만 내면 되는 거네? 그래. 1년만 더 버티면 돼. 진우가 신고서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습니다. 신고 접수되었습니다. 검토 후 필요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온 진우와 혜린. 햇살이 따스합니다. 안도하며 드디어 끝났네. 깊은 응. 근데 아직 형한테 미안해. 형부도 이해하실 거야. 우리 형편 아시잖아. 그래도 6천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닌데 하지만 우리가 먼저 살아야 해. 1년만 더 버티자. 응?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아직 포기할 수 없어. 면책까지 1년 꼭 버틸 거야. 집거실. 한 달 후 저녁 진우와 혜린이 TV를 보고 있습니다. 진우의 휴대폰에 문자가 옵니다. 폰을 확인하며 법원에서 왔네. 뭐래? 읽으며 재산, 변동 신고, 검토 완료. 상속 포기 확인됨. 변제 계획 유지. 계속 성실 변제 바람. 기뻐하며 정말. 그럼 변제금 안 올라가는 거야. 안도해 그래. 그대로 110만 원만 내면 돼. 눈물을 글썽이며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아내를 안으며 고생 많았어. 조금만 더 힘내자. 이때 방에서 딸 서연이 뛰어나옵니다. 아빠, 엄마, 나 장학금 받았어요. 전액. 놀라며 정말? 웃으며 네. 성적 장학금이래요. 대학 등록금 걱정 안 해도 돼요. 딸을 끌어안으며 우리 딸 정말 장하다. 눈시울이 붉어지며 서연아 고마워. 아빠가 더 잘할게. 아빠는 잘하고 있어요. 힘들어도 포기 안 하잖아요. 저도 아빠 닮아서 열심히 할 거예요. 진우는 딸을 꼭 안습니다. 혜린도 함께 포옹합니다. 속으로 그래. 조금만 더. 1년만 더 버티면 돼. 우리 가족 지킬 수 있어. 박진우 씨는 개인회생 변제 중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상속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상속받으면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고 포기하면 형에게 미안한 상황. 하지만 가족의 생계가 먼저였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건 신고였습니다. 상속받든 포기하든 재산 변동 사항은 반드시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야. 불성실 변제로 간주되어 개인회생 인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성실성이 생명입니다. 재산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때, 직장이 바뀔 때, 소득이 변동될 때 모두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그럼 개인회생 중 상속 문제, 정확히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법률 해설 장면, 상담실 화면의 차분한 배경과 함께 자막이 나타납니다. 개인회생 변제 중 상속이 발생했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4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속 개시 즉시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을 받든 포기하든 상속 개시 사실 자체를 회생법원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한 빨리 해야 합니다. 늦어지면 불성실 변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관할 회생법원에 재산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상속 개시 증명서, 사망 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상속 포기는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상속 포기를 하려면
상속 개시일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속 포기 신청이 수리되면 그 결과를 회생법원에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재산이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변제 계획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세 번째, 상속받으면 변제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을 받아서 순재산이 증가하면 채권자들이 변제 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새로운 재산 상하황을 고려해서 변제금을 다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천만 원을 상속받으면 그 금액만큼 청산 가치가 올라가므로 변제율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매달 납부하는 금액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상속 포기를 하면 재산 증가가 없으므로 기존 변제 계획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미신고 시 개인 회생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개인 회생은 채무자가 성실하게 변제하겠다는 신의를 바탕으로 인가됩니다. 재산 변동을 숨기는 건 신의 성실 의무 위반입니다. 만약 상속 사실을 숨기고 신고하지 않다가 나중에 발각되면 개인 회생 인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납부한 돈도 물거품이 되고 원래 빚이 다시 살아납니다. 따라서 상속뿐 아니라 직장 이직, 소득 변동, 재산 취득 등 모든 변동 사항은 즉시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 회생 중 상속 문제는 매우 민감합니다. 상속을 받을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지만 반드시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박진우 씨처럼 상속 포기를 선택하면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므로 변제 계획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상속을 받기로 결정하면 그 금액만큼 변제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든 가장 중요한 건 투명하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숨기지 마세요. 법원은 성실한 채무비 제야서코 애무자문자에게 관대하지만 숨기는 채무자에게는 엄격합니다. 박진우 씨의 이후 이야기 집거실 10개월 후 진우가 책상에서 마지막 변제금 납부 확인서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혜린과 딸 서연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이게 마지막이야. 눈물을 글썽이며 3년 정말 길었어. 아빠 수고하셨어요. 눈물을 닦으며 고생한 건 너희들이야.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며칠 후 법원에서 면책 결정문이 도착합니다. 서류를 펼치며 면책 결정 와락 안기며 여보, 해냈어. 울먹이며. 응, 끝났어. 드디어 끝났어. 함께 안으며 아빠, 최고예요. 진우는 가족을 껴안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3년간의 긴 터널이 끝났습니다. 에필로그. 1년 후 진우는 회사에서 승진했고 혜리는 여전히 병원에서 근무 중입니다. 딸 서연은 대학 2학년이 되었습니다. 진우야, 나 요즘 사업이 좀 잘 돼서 너 그때 상속 포기한 거 마음에 걸렸는데 3천만 원 보낼게. 놀라며 형, 그럴 필요 없어. 아니야. 형으로서 꼭 해주고 싶어. 받아줘.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고마워 형. 우리 가족이잖아.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진우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하늘이 맑습니다. 속으로 아버지, 잘 지켜봐 주셨죠? 이제 괜찮아요. 우리 가족 지켰어요. 지금까지 사연극장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상황에서 개인 회생 파산이 가능한지 영상 설명란에 카카오톡 링크로 편하게 물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시면 매일 새로운 사연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 불편하신 분은 영상 설명란의 상담 신청 폼으로도 편하게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